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 바. 조상훈입니다. 7월 1일 화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 짚어볼 주요 이슈입니다. 법의 노조 통보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 직후 정부가 전교조에 대한 압박 강도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조태투쟁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검찰은 해당 교사들을 사법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교조는 내일 2차 교사선언을 발표하고 12일에는 전국 교사대회를 열어서 정부 조치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초대석에서 전교조 김정은 위원장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인사참사의 원인을 언론과 국민의 여론재판 탓으로 돌렸습니다.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당 안에서도 안고 갈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와 730 재보선으로 이어지는 전국,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화요일 뉴스바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장정아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참여연대를 후원하고 있는 강북구에 사는 주부입니다. 그동안 참여연대 활동이 우리 사는 세상을 조금씩 나아지게 하는 것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집안일을 할 때도 자원활동을 할 때도 세월호 사고가 떠올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부패,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더욱 철저한 감시 활동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관료와 국회, 검찰에 대한 감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부패방지법,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등이 어렵게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와 손잡아 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だ。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 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주요 국제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본 소식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 집단자위권 결정 앞두고 대규모 반대 시위가 있었다고요?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은 오늘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가기 결정을 할 예정인데요. 예. 어제 일본 각계에서 저항의 목소리가 쏟아졌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어제 저녁 도쿄 총리관저 앞에서는 시민단체들 주최로 약 10,000명이 참가한 집단자위권 반대 시위가 열렸는데요. 시위 참가자들은 해석대원 결사 반대, 집단자위권은 필요 없다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또 오사카에서도 자민당 사무실 앞에서 시민 200여 명이 전쟁하고 싶어하는 총리는 퇴진하라, 파시즘은 용납 못한다라고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헌법학자들도 오늘 있을 가기 결정에 반대한다 이런 성명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헌법학자와 전직 관료 등이 참여하는 국민안보법제 간담회는 어제 한 정권의 자의적 헌법 해석 변경으로 평화주의를 벌이는 것은 입헌주의의 부정이라면서 가기 결정을 단념하라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예. 간담회 구성원인 도쿄 외국어대 교수는 헌법 구조는 해외에서의 무력 행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서
무책임한 상태에서 자위대를 해외에 보낸다면 최고 사령관을 자처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아베 총리를 비난했습니다. 예. 이라크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라크 순위파 반군 이슬람 국가 수립을 선포했군요. 네, 이라크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가 시리아 동부와 이라크 서북부 일대에 이슬람 국가 수립을 공식 선포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시리아 반군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최근 이라크 서북부 일대에서 급속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예. 이들은 이슬람 국가의 수립으로 단체의 이름을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에서 이슬람 국가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라크 정부군과 반군의 공방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라크 북부 티크리트에서는 정부군과 수니파 반군의 치열한 공방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은 지난 26일 티크리트 수복 작전에 돌입하고 대규모 공습을 실시했는데요. 여기에 이라크에 파견된 미군이 정보 공유와 작전 수립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현지 사령부 간부가 밝혔습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이 파견하기로 한 300명 규모의 군사 고문단 가운데 180명 정도가 이라크 현지에 배치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로는 미군이 이렇게 대규모로 개입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EU가 융커 집행위원장 지명에 반대했던 영국을 달래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장클로르 융커 전 룩셈부르크 총리가 차기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으로 지명되면서 끝까지 융커의 지명에 반대했던 영국이 EU를 탈퇴하지 않게 하기 위해 EU 회원국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BBC에 따르면 융커는 현지 시간으로 29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영국에게 정당한 대우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고요. 예. 융커 지명을 지지했던 독일도 영국은 전적으로 유럽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영국을 달랬습니다. 예. 영국이 이렇게 융커 지명에 반대했던 이유는 뭔가요? 영국에서는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하는 극우 성향의 영국 독립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반유럽연합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예. 캐머런 영국 총리는 적극적 유럽 통합론자인 융커가 집행위원장이 되면 영국 내의 반유럽연합 분위기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습니다. EU 집행위원장 내정 과정에서 영국은 EU 개혁을 앞세워 융커에 반대했었고요. 예. 융커가 위원장으로 지명되면서 영국에서는 EU 탈퇴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퀴어 퍼레이드가 열렸었는데요. 세계 곳곳에서 게이 행진이 있었다고요? 네, 게이 프라이드 행진이 현지 시간으로 29일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 세계 주요 도시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1969년 뉴욕에서 동성애자 탄압의 항의에 열렸던 대규모 집회 기념일에 맞춰 매년 개최되는데요. 예.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수십만 명이 축제에 참여했고요. 샌프란시스코의 시장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원, 그리고 애플의 CEO와 임직원, 그리고 그 가족들 4천여 명도 행진에 참가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서도 뉴욕 시장과 뉴욕 주지사가 행진에 참가했습니다. 구글은 이날 검색창과 메뉴를 성소수자 권리 운동의 상징인 무지개색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이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쪽으로 법과 제도가 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의 50개 주 중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곳은 19곳인데요. 예. 지난달에는 일리노이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최근 내려진 연방 및 주 법원의 관련 판결에서도 17건 연속으로 동성결혼의 권리를 옹호하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우리 대표팀이 빠진 브라질 월드컵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월드컵 경기장에서 관람하는 관중 대부분이 부유층 백인이다. 이런 보도가 있군요. 네. 브라질 일가는 현지 시간으로 29일 브라질과 칠레의 16강전이 열린 경기장의 관중 67%가 백인이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예. 또 이날 관중의 90%는 경제적으로 브라질 최상류층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브라질의 16강전뿐 아니라 다른 경기에서도 목격됐습니다. 브라질은 백인보다 흑인이 더 많은 나라인데 월드컵 경기장 관중의 대부분이 백인인 걸 보면 브라질에 여전히 인종 간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고 흑인의 경제력이 백인보다 뒤처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이 신문사는 축구 경기보다는 관중들 분석하는 데 집중한 것 같군요. 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게스트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7월 1일자 주요 조간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7월 1일자 조간 보기 전에 먼저 어제자 석간 브리핑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문화일보죠? 예.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교원대 교수로 있을 때 대학원생들에게 자기 이름의 신문사 칼럼을 대필시켰다는 그런 증언이 나왔지요. 예. 2009년에서 2010년 김명수 후보자에게 석사 학위 논문 지도를 받았던 현직 초등학교 교사 이모 씨가 언론에 보낸 편지에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방향과 논지로 학생이 글을 쓰고 교수님께서 조금 수정해서 신문사에 넘기셨다고 이렇게 말했던 거고요. 김명수 후보자는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문화일보에 45차례에 걸쳐서 교육 분야 칼럼을 써왔는데요. 이 제자 이모 씨는 또 김명수 후보자가 외부 특강 원고와 프리젠테이션 자료도 제자들에게 만들도록 했다면서 교수님의 진한 족적이 낱낱이 밝혀지는 지금 부디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컸습니다. 예. 어제 문화일보 그동안 대필 기고를 실었던 신문이죠. 45차례에 걸쳐서 그야말로 사기를 당했던 문화일보 아니겠습니까? 문화일보의 어제 사설을 보겠습니다. 이 교사의 증언, 그러니까 제자 이모 씨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사실일 개연성이 커 보인다. 집필과 작성을 제자에게 맡기고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한 위선은 신문에 기고한 칼럼들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한다. 교육학자라는 허울 아래 문화일보는 물론 수많은 독자까지 기만한 것으로 후한무치의 전형이면서 범법 행위에까지 해당한다. 문화일보가 사설을 통해서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예. 문화일보가 이 김명수 후보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있죠. 예. 문화일보는 그러면서 김명수 후보자는 오는 9일에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한다고 했지만 그때까지 미룰 일이 아니다. 사실이라면 교육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하고 교육계를 떠나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사설이 매듭 지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또 문화일보를 뒤져봤습니다. 김명수 후보자의 칼럼 이것이 아니라 그동안 문화일보가 김명수 후보자를 어떤 식으로 평가해 왔는지입니다. 2014년 올해 2월 14일자입니다. 당시 그 김명수 후보자는 한국교육학회장이 됐습니다. 이 파워 인터뷰라는 코너에서 김명수 후보자를 다뤘는데 김명수 당시 한국교육학회 회장은 중학교 교사 재직 시절 어려운 형편 탓에 나쁜 길로 빠진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붙잡고 매일 밤늦게까지 함께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시켰던 열혈 교사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권위의식 없이 소탈한 성품으로 인기가 높다. 특히 학생들 스스로 자신이 잘하는 것을 찾고 그 재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교육의 역할이라는 소신과 학교에서 이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가 변해야 하고 부모와 학생이 교사를 신뢰해야 한다는 실천 철학을 갖고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에는 이제 대필에서 칼럼 썼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그런 때였겠죠. 사기당했던 때였죠. 문화일보가. 근데 학생들 스스로 자신이 잘하는 것을 찾고 그 재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교육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김명수 후보자가 밝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대표적인 방법이 대필시키는 거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 친구 신문 칼럼 잘 쓰게 생겼네. 그러면 대필해. 이렇게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참 문화일보로서는 이렇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어요. 예, 교육계 망신이다 이런 제목의 사설 어제 실렸습니다. 한편 오늘 경향신문을 보니까 말이죠. 여당도 김명수 후보자에게 등 돌린다 이런 제목으로 일면 사이드 톱으로 다뤘습니다. 예.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어제 CBS 라디오에 나와서 국민의 눈으로 볼 때 논문 표절이나 연구비 가로챈 거죠. 예. 국민들이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인사청문회 통과를 못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당 내부에서 김명수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주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후보자 전원 인사청문회 통과 방침을 그동안 밝혀왔던 이완구 대표 아닙니까? 그 입장에서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 후보자의 도덕성 의혹은 어제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김명수 후보자의 승진심사 논문 중 유일하게 표절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던 초중등 교원 선발 및 임용에 관한 고찰도 다른 사람의 논문을 최소 3편 이상 번갈아가면서 뺏긴 것으로 드러났다라면서 교수 승진심사는 논문 4편에서 모두 연구 부정 행위가 확인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상하건대 청문회 오더라도 답변 자료 누가 다 써주지 않겠습니까? 대비를 해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투기 의혹 오늘 경향신문이 사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 들춰낸 건데요. 이 최양희 후보자와 배우자가 2004년 5월에 매입한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100짜리 총 802제곱미터 규모의 대지와 건물이 20일 뒤인 2004년 5월 28일 재정경제부에 의해서 토지 투기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겁니다. 이 지역은 전원주택지로 주목을 받으면서 땅값이 크게 올라서 당시 표준 공시지가 기준으로 최근 10년 새 300%가량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상호 의원은 이 최양희 후보자가 투기 과열 지역의 토지를 규제가 적용되기 전 구입한 것은 아무래도 세금 폭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진다라면서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최양희 후보자 이 지역 땅이 답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과 잔디밭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논이라는 얘기죠? 답은 전답할 때 답이죠. 농지법 34조 위반으로 만약에 판명된다면은 해당 법 57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게 용도는 논인데 잔디밭을 활용하고 있고 정원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피하기 위해서 잔디밭에다 고추를 심었습니다. 급조했습니다. 이게. 너무 급하게 심은 듯 아직 채 흙이 마르지 않은 상태로 듬성듬성 지지대와 함께 서 있는 모습이 오늘 경향신문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논에다가 잔디밭을 조성하고 거기에다 고추를 심는 농법은 제가 처음 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답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안대희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연속 낙마와 정홍원 총리 유임으로 촉발된 인사 참사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 인사권자로서의 사과는 없었습니다. 야당 탓, 제도 탓으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려면 시간이 없다면서 인사 얘기는 그만하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지요.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말했다는 겁니다.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누구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오불관원식 태도다. 경향신문은 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발표 형식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 앞에 직접 나와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실 검증 책임이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을 앞에 두고 정홍원 총리 유임의 불가피성을 밝힌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참사로 국정 최대 위기 상황에 몰리고도 진정성 있게 이해를 구하는 모양새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중앙일보는 왜 기자들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질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아일보 사설을 보니까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 인사실패 해명에 내 탓이 없다. 이것은 내 탓이요라는 그런 언급이 없다. 이 부분을 또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가기도 전에 인신공격식으로 후보자를 몰아붙이는 야당과 일부 언론의 불만과 야속함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인재 등용을 가로막는 청문회가 아니라 인재를 발굴하는 청문회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공격받을 소지가 적은 후보자를 널리 찾지 못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월드컵 축구팀이 연패하고 나서 심판 탓, 룰 탓만 한다면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을 것이다. 김명수 후보자만 해도 논문 표절을 비롯해서 각종 의혹과 문제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기되고 있다. 리얼미터가 어제 공개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 비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50%대에 올라선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표현은커녕 우리 스스로 털어서 먼지 안 나도록 일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 이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이 괜히 먼지를 털어서 백옥 같은 후보자들에게서 없는 흠결을 만들어냈단 말인가. 예, 야당 논평 같은 그런 내용의 사설이 오늘 실렸는데요. 한편 오늘 조선일보도요,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의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 거취 자신에게 물어볼 때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장관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 거취를 자신에게 물어봐라. 그만두란 얘기죠, 한마디로. 조선, 동아, 그리고 중앙 모두 김명수 후보자를 포기한 듯 보입니다. 예. 총리 후보자, 부총리 후보자 모두 낙마한다면은 뭐 인사 참극이라고 표현해도 전혀 과장은 아니겠죠. 문화일보도 가세했고요. 네, 문화일보도 가세했고요. 한국일보 칼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충재 논설위원 칼럼인데요. 예수도 청문회 통과 못한다고, 이런 제목입니다. 심지어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이런 식의 검증으로는 예수가 와도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변한다. 쓸만한 사람을 공들여 찾아나 보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다. 마음에 드는 인물만 골라 쓰려다 보니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게 더 솔직하지 않을까. 손바닥만한 수첩을 큼지막한 대학 노트로 바꾸면 훌륭한 인물은 얼마든지 많다. 하다못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주민등록은 딱 2번 옮겼고 대학을 25년 만에 졸업해서 학위도 돈도 관심 없고 논문은 쓴 일도 없다 라고 비꼬았다. 정치는 야심이 많아 감당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꺼리고 진보 성향 인사는 사사건건 반대할까봐 제쳐놓으니 인물난을 겪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예.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 위원회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아시죠?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아닌 동명이인의 이준석 클라세 스튜디오 대표를 임명했습니다. 예. 조선일보 제목이 이러네요. 29살 이준석에게 당 혁신을 맡긴 새누리. 이런 제목에서 무슨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애가 이거 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정적 뉘앙스인지 29살 이 젊은 나이에 인재에게 새누리당의 미래를 맡긴 아주 혁신의 카드를 든 새누리당. 예. 어떤 뉘앙스로 들리십니까? 두 가지 뉘앙스로 다 해석이 가능하죠. 예. 읽는 사람이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하겠죠. 예. 예. 하여간 노령층이 많이 읽는 조선일보로서는 29살에게 당 혁신을 맡긴 새누리당, 이런 제목의 조선일보 제목에 뭐 주목하겠네요. 보니까. 예. 최연소 비대위원을 지낸 이준석 씨를 혁신위원장으로 영입한 것은 재보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취약세대인 2030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다. 조선일보 기사는 이렇습니다. 아니, 이준석 씨를 세우면은 2030이 잃었던 신뢰를 회복합니까? 한겨레 사설이 아주 직설적입니다. 새누리당 무슨 낯으로 또 혁신 운운하나, 이런 제목입니다. 정당이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하겠다는 것 자체는 탓할 바가 못 된다. 문제는 진정성이 있느냐다. 이런 점에서 새누리당의 혁신위원회 발족을 보면서 드는 첫 느낌은 참으로 염치도 없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이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구태 정치의 경연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흙탕 싸움을 계속하면서 변환이 혁신이니 하는 말을 하는 것부터가 우습기 짝이었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당명 교체 등을 통해서 개혁과 쇄신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경제민주화, 복지정책, 정치쇄신, 이렇게 국민에게 했던 약속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다. 대통령을 향한 충성 경쟁, 획일적인 조직문화 같은
당의 체질 역시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개선된 것이 없다. 새누리당은 분명히 이벤트에 강한 정당이다. 혁신위, 비대위, 쇄신위 그때그때 이름 바꿔가면서 그럴듯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재주 역시 뛰어나다. 하지만 변화에 신용만 하는 것은 언젠가 미천이 드러나게 돼 있다. 새누리당의 또 다른 이벤트가 과연 성공을 거둘지 한번 지켜볼 일이다. 예. 새 새누리당이 됩니까? 새 새누리당. 아니면 진짜 새누리당이 됩니까? 원조 새누리당. 참 새누리당? 예.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 예. 줄여서 새바위라고 하더니 또 조선일보는 혁신위라고 하는군요. 이 새바위가 야바위로 이렇게 풍자될까봐 걱정해서 혁신위로 줄여서 말하는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날마다 혁신하는 새누리당입니다. 말로만. 예. 말이 아니라 실천을 했다면 새누리당은 지금 연체동물이 됐을 겁니다. 뼈를 깎는 쇄신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오늘 동아일보가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재보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거취와 관련해서는 동아일보다가 좀 더 확실하게 자기 입장을 밝혔네요. 백의종군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3번과 도지사 2번을 하면서 민생과 밀착도가 떨어진 측면이 있다. 자기 충전과 성찰을 위해서 국민 속에서 새롭게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서울 동작을 후보로 지금까지 거론돼 왔는데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출마하지 않겠다는 발언은 어느 맥락에서 나왔느냐. 당에서 출마를 제안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기자가요. 전혀 없었다. 공천 신청도 안 했는데 내가 나간다고 하면은 정신 나간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당에서 만약 공식적으로 출마를 요청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는데 내가 마치 삼고초려를 바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내 뜻하고 다르다라면서 일찌감치 선을 그었습니다. 김문수 지사는 7월 초에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을 열고 통일 문제 등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뭐 대권 행보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 예. 자,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에게 또 다른 비보가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6면을 보니까 말이죠. 당초 수원이나 서울 동작을 지역의 전략공천 후보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던 나경원 전 최고위원과 오세훈 전 시장은 출마를 고민하고는 있지만 불출마 쪽에 더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판세가 매우 안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괜히 나갔다가 떨어지면은 더 큰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나경원, 오세훈 둘 모두 이 판세를 읽는데 부심한데 이게 희망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예. 뭐 불출마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0대 15 가능성도 얘기하더군요. 이런 가운데 권은희 전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이 어제 기자들에게 글을 하나 보냈는데요. 730 재보선 출마는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때 밝혔던 것처럼 우선 중단했던 학업을 계속할 생각이고 시간을 갖고 시민사회활동과 변호사 활동을 계획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경찰 출신이긴 하지만 사법고시 패스하고 경찰에 들어간 그런 이력이 있죠. 예. 권은희 전 과장.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수사팀 책임자로서 진실을 알려왔던 저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축소 이런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사직한다라고 이미 사표를 내면서 기자들에게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자, 관련한 기사입니다. 법원이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트위터를 이용해서 박근혜 후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원세훈 전 원장 등 고위 간부들의 재판에서 이들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문서의 증거 능력을 배제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내세운 원세훈 부정선거했다라는 증거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재판부가 밝혔다는 겁니다.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 5팀 SNS 담당인데요. 여기 소속 김모 씨의 네이버 계정 내게 쓴 메일함에 있는 전자우편에 첨부된 시큐리티 문서를 보면은
여기에 안보 5팀 직원 22명의 이름과 트위터 계정 276개, 계정 비밀번호 등이 적혀 있는데요. 트위터 계정 만드는 법, 트위터 운영 방법, 팔로워 늘리는 법 이런 것들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선거 여론 조작을 위해서 국정원 직원들이 이용한 트윗 계정이 아니겠는가 추정을 해서 이것들로 인해서 생겨난 그런 트윗 이것을 부정선거의 정황 증거로 검찰은 제시했는데 메일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내가 작성했어요 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상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예. 검찰이 이거 누가 작성했는지 밝혀낼 수 없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재판부는 뭐 국정원 직원들의 그 자인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 국정원 직원들은 일체 함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국정원 직원들의 입장이야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예. 검찰이 이거 자인이 없더라도 네. 입증해내야 될 책임이 검찰에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 말입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동욱 검찰총장, 윤석열 수사팀장 모두 배제된 상태니까요. 배제가 됐죠. 지금 정권적 차원에서 이 국정원 선거 부정과 관련한 수사검사들의 사기를 꺾고 그 팀을 와해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검찰 보고 그저 더 파헤쳐라. 수사에서 인정하는 그런 답을 받아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로 보입니다. 재판장 이범균 판사. 이 양반 1심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트위터 계정 상당수가 증거로서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네요. 지금 재판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 건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사는 한겨레 1면에 실린 기사였습니다. 예. 경향신문 12면 기사 또 보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지 77일이 지났습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직원과 협력자 이렇게 해서 4명을 기소하고 담당 검사 3명을 무혐의 처리하는 등 뭐 그야말로 솜방망이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책임지는 사람들이 적다는 그런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자, 그러나 그마저 검사들에 대한 징계는 검찰이 법무부에 청구한 지 2달이 되도록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공수사 시스템 개혁안을 내놓겠다는 검찰의 약속도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이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는 다른 사건으로 기소가 돼서 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옵니다. 검사 징계도 없고 국정원 개혁도 시간 끌게 하고 이 정권 아래서 뭐 무슨 국정원 선거 개입이라든지 간첩 조작 사건 실체를 드러낼 수 없는 겁니다. 예. 자기 아버지 때도 자기 아버지가 벌였던 그 나쁜 짓들 그게 그 후대 정권에 가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딸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아버지 때 벌어졌던 일 구로공단 농지 강탈 사건. 예. 이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961년 박정희 정권이 구로공단 조성을 위해서 그 일대의 땅 99만 제곱미터, 한 30만 평 되는 겁니다. 예. 여기를 이제 강제 수용하는 과정에서 농지를 빼앗긴 농민들이 1967년 농지개혁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분배받았다. 이거 내 땅이다. 근데 왜 강제로 강탈해 가느냐? 라면서 이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요. 1970년 대법원이 그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결국 이 주민들이 토지를 돌려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검찰이 나서서 이거는 소송 사기이다 라면서 그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야, 너 감옥 갈래? 아니면 소송 포기할래?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취하를 받아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2008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농민들을 집단적으로 불법 연행해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이거는 그야말로 위증을 강요한 것이다.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라면서 결국 다시 이제 재판을 받게 됐고요. 예. 서울고법은 올해 2월에 역대 단일 사건
국가 배상으로는 최대 규모인 1137억여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의 딸이 집권한 이 시기 검찰은 구로공단 농지 강탈 사건으로 1,100억대 배상 판결을 받아낸 피해 농민과 유족 일부가 자격이 없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소송인단 규모가 부풀려졌다. 이렇게 보고 이분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어요. 수사 대상자들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소송인단 이거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지 누가 끌어모은 게 아니다. 확실한 혐의도 없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지금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배상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불법이 동원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국가 세금이 투입되는 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이건 1,100억대의 국가 배상 판결이 나오니까 이걸 줄이기 위해서 검찰이 나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아버지 때의 일 그대로네요 보니까. 오늘 한국일보가 일면에서 다뤘습니다. 한국일보가 오늘 지면 개편을 했네요. 그동안은 7단으로 신문이 나왔는데 5단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읽기 좋게 이렇게 편집을 바꿨더라고요. 주목됩니다. 땅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동아일보 오늘 일면 사이드 톱도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땅값과 건축비에 건설사 이윤을 보태서 분양가를 산정한 다음 그 이하로만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워낙에 그냥 부동산 가격이 뛰니까 결국에는 이 이상 팔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참여정부 때 만들었던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거 있으나 마나하다. 라는 이야기가 새누리당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민간 택지에 한해서만 이런 단서를 달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하겠다 이런 입장이긴 하지만 이걸 없애는 것은 결국 또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오늘 세계일보 일면 톱 기사가 아주 단연 돋보입니다. 유명 걸그룹 21의 인기 멤버 박범 씨가 해외 우편을 통해서 마약류의 일종인 암페타민을 다량 밀수입하다가 적발이 됐는데요. 근데 검찰이 입건유예로 처벌을 면해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는 겁니다. 박범 씨가 몰래 들여온 암페타민은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 각성제로 통하는데 오남용 때에는 인체에 미치는 해가 크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복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마약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마약범입니다, 박범 씨가. 그런데 이 입건유예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면죄부가 아니냐. 극히 이례적인 일로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고 있다. 세계일보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일보가 그렇게 입건 유예를 한 검사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군요. 현재는 인천지검을 떠나서 서울의 한 지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신모 검사네요. 예, 신모 검사 42살. 예. 박범 씨 팬은 아니겠죠.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지난해 5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행사 때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계신 각하께서도 야당 대표 시절에 되게 잘하신 일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장관 인사청문회법을 만든 겁니다. 제가 그때 기억하는데요. 열린우리당에서 당시에 대통령 인사권 제약이다 그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그걸 한나라당이 추진했거든요. 2005년 4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는 4명의 장관급 고위 공직자가 줄줄이 불명예 퇴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토록 시스템을 강조해온 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인사 시스템조차 작동되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전 국무위원과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방송위원장 등으로 확대하고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고위공직자 인사 파문의 또 다른 충격은 모두가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점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막 해줘라. 그러자 박근혜 대표는 어떤 반응이었을까? 당시 뉴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되면 인사 문제도 체계가 잡히고 이번과 같은 혼선도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생각을 잘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여옥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막 해줘라. 우리도 좀 불편하겠지만 만에 하나 저것들이 정권 잡으면 난리가 날기다. 사람 빌리도 올라갈지 모른대. 예, 그래가지고 당에서 받아서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켰는데 제가 장관 인사청문회법 제1기 수료생 아닙니까? 야당 대표 할 때에는 인사청문회가 좋다, 더 확대하자던 그분. 대통령이 돼서도 그 입장일까? 어제 발언. 국회도 인재들이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 있어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짚어보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리 후보자의 국정 수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 털기식, 여론 재판식 비판이 반복돼서 많은 분들이 고사를 하거나 가족들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청문회에 가기도 전에 개인적인 비판과 가족들 문제가 거론되는 데는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막 해줘라. 만에 하나 저것들이 정권 잡으면 난리가 날기다. 사람 빌리도 올라갈지 모른대.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가 법의 노조 판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지난주 금요일 조퇴투쟁을 벌였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조퇴투쟁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정부 당국의 고발이 있을 경우 조퇴투쟁 주동자부터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제는 또 전교조가 낸 법의 노조 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합니다. 전교조를 둘러싼 현재 상황,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워낙 집회도 많고 그래서 목소리도 많이 좀 가라앉으신 것 같습니다. 예, 어제도 전교조 관련해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어제의 결정은? 일단 1심 재판부가 내린 예. 전교조 법의 노조 허용 판결에 대해서
이를 집행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었습니다. 예. 일단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1심 재판부에 가처분 신청을 냈던 거고요. 그 1심 재판부가 1심 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겁니다. 현재 다시 2심 재판부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2심 재판부를 상대로 해서 가처분 신청을 다시 제기할 생각입니다. 예, 다시 가처분 신청은 내겠다는 그런 입장이시고요. 예. 지난주 금요일에 조퇴 투쟁이 있었습니다. 몇 분이나 여기에 참여했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몇 분 정도 참여하셨습니까? 현재 참여하신 선생님들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만 일단 지난 금요일에 상경투쟁 서울 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서울역 집회에서 행진회의 부신각 민주교육수와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 집회까지 참여한 숫자 파악해보니까 한 2,000명이 넘는 숫자가 집회에는 참석을 했습니다. 예. 이 이외에도 16개 시도에서 10분 전 조퇴하기, 30분 전 조퇴하기, 이제 수업을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업이 다 일과를 마친 상태에서 조퇴를 하고 각 지방노동청이나 아니면 토론회 등 각종 연팀을 하면 실제 조퇴 투쟁에 참여한 선생님 숫자는 크게 웃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집회에 나오신 분만 한 2,000여 분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참여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계시군요. 일단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들을 통해서 해당 교사들 좀 징계한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어제까지 기준으로 해서 교육부가 좀 실질적으로 취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교육부가 실질적으로 취한 조치는 검찰이 고발한 거였죠. 조퇴 투쟁을 교육부 스스로 재단해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검찰이 고발한 거고, 그다음에 조퇴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의 숫자를 바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악하는 대로 징계 지침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육부가 검찰의 조퇴투쟁 참가 교사들 고발한 법적 근거는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교육부가 고발을 했는데 문제는 교육부가 단순히 교육부 자체적으로 고발을 한 게 아니라 우리 80년대가 있었을 법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 26일에 열었는데요. 대놓고 자기들이 표현한 바면 공안기관 대책회의라는 걸 열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공안 탄압으로 규정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전교조의 조퇴 사안 하나를 가지고 공안 대책을 연 게 아니라 사실상 전교조를 법인노조화시키기 위해서, 전교조를 설립 취소하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언론에 공안기관 대책회의를 공개한 거지. 그 이전부터 꾸준히 가동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들이 내세운 법적 논리는 일단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거다.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집회조차도 불법 집회다. 그리고 학교 수업에 지장을 주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라고 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징계를 하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실제 조퇴투쟁은 27일인가 있었는데 정부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하루 전날에 미리 열어서 대책을 논의했다, 이 말씀이죠? 아무래도 하루 전에 연 것은 조퇴투쟁에 참여한 선생님들을 협박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 꾸준히 우리들이 이런 공안 대책 기구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학교에서 정부의 비판적인 교사들, 정말로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교사들은 가만히 있으라고는 신호로 보여집니다. 이 교육부가 조퇴투쟁 교사들을 고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군가 이게 교사들을 좀 특정해서 고발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뭐 전교조 지도부, 이분들을 먼저 고발을 한 겁니까? 전교조 지도부에 대해서는 특정을 하고 조퇴투쟁에 참여한 교사들 이렇게 해서 특정을 한 건데, 특정을 해서 고발을 한 겁니다. 아까 고발 사유를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교육공무원법에 조퇴나 연가는
개인 사정으로도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고 학교장은 그 신청을 받은 뒤 허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일반 회사원들도 연가나 조퇴 신청할 수 있고 병가나 또는 병에 의한 병조퇴나 이거 이외에도 개인 사정에 의해서도 다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모든 공무원에도 그 사유가 보장되어 있고 개인 사정은 그야말로 개인적으로 판단할 권리를 두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건 그야말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적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고요. 특이한 건 업무방해입니다. 업무방해는 이미 KBS나 MBC 파업 때 그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미 대법원 최종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예. 업무방해가 형성이 되려면 미리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그다음에 피해가 아주 막심한 경우를 줄 수 있습니다. 크게. 저희 조퇴에 관한 얘기는 미리 예고를 하고 조퇴하겠습니다 하고 미리 하고 수업을 다 교체하는 경우이고 예. 피해조차도 모든 수업을 교체해서 다 나오셨고 이런 과정 속에서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업무방해가 성립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업무방해죄를 된 것은 아무래도 우리 노동탄압에서 사실은 노동기본권을 봉쇄하기 위한 조치로서 업무방해 혐의로 꾸준히 계속해서 고발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대개 사업장에서 파업하면 일단 걸고 보는 게 업무방해 혐의로 이제 고발을 하죠. 그래서 민간 노사관계에 적용했던 검찰의 칼날이 우리 이 교사들의 조퇴 문제에 대해서 들이댄 거거든요. 엄연한 공감 탄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 설명하신 것처럼 그 조퇴나 이런 걸 신청하면 학교장이 허가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허가해야 한다니까. 이 조퇴 투쟁에 참여한 교사들은 학교장의 허가하에 조퇴를 받고 참여한 거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교장 선생님들이 이제 그 단계기간 대책회의, 즉 공안기관 대책회의의 으름장에 허가하에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뒤에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서 허가하지 않은 교사 선생님도 상당히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검찰이 이제 전교조 지도부는 특정을 했고요. 또 조퇴 투쟁에 참가한 교사들 수사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 포함해서 전교조 지도부 검찰에 소환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검경으로부터 출석하라는 통보 받으셨습니까? 아직은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일단 교육부가 전반적으로 조퇴 투쟁에 참여한 선생님들의 명단과 인원을 지금 파악하는 중에 있고 그것이 끝나는 대로 아마 소환 조치는 예정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소환이 바로 체포나 이런 걸 이어질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사 단계는 돌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받으시면 소환에 응하시겠습니까? 내부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저희들이 떳떳하지 못한 일이 아니고 저희가 조퇴 투쟁을 벌인 이유는 형식적으로는 전교조를 설립 취소한 데서 비롯됐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전교조가 꾸준히 아이들이 경쟁교육 속에서 심하고 교육을 돈벌이로 만들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반교육적 정책에 항의해온 데서 비롯됐기 때문에 거리 끌 것이 없기 때문에 소환이 오면 일단 응할 생각입니다. 네, 일단 검찰이나 경찰의 소환 요구에는 온다면 응할 생각이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네. 오늘이 7월 1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들 오늘 취임식 갖고 이제 임기 시작되는데요. 교육부가 1차적으로는 지금 시도교육청들을 통해서 조퇴투쟁 교사들 징계하겠다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요. 시도교육청들이 이 교육부의 요구에 불응하게 되면 그 다음 조치를 교육부가 어떤 단계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한데요. 교육부가 좀 난감하긴 하겠습니다만, 정말로 그 13개 교육청만 아니라 전체 교육청들이 아마 이 조퇴투쟁 그 징계 지침에 대해서 좀 난감해 할 겁니다. 그런데 교감들이 부정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조퇴나 연가권을 부정하는 것은 상당히 법적 다툼도 있고 아무리 교육부 주장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 다툼이고 교사들의 기본권에 해당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감들이
불응할 가능성이 높지요. 이 경우에 교육부는 소위 말하는 이미 이주호 전 장관 때 어떤 직무이행 명령을 내릴 것 같아 보입니다. 예. 오늘이 취임식이기 때문에 뭐 본격적으로 신임 교육감들하고 어떤 대화의 장을 가지셨는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요. 혹시 그 몇몇 교육감님들하고 의견 교환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전교조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서 20여일 가까운 20여일 사진 단식을 풀었어요. 예. 그래서 역시 틀림없었고, 그래서 교육감님들이 스스로 밝힌 바가 이게 전원으로 들려오는데, 아무튼 조퇴증에 대한 그 문제 해결은 교육부의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으로 듣고 있습니다. 예. 일부 보도를 보면 이제 검찰이 과거 연가투쟁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이걸 인용해서 조퇴투쟁도 뭐 그런 기준으로 사법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런 주장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이 국가공무원법상의 뭐 조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법적인 대응 방안 어떻게 좀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그 공안기관 대책위에서 나왔던 업무방해는 아예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로 몰아붙이는 부분은 소위 사법부의 판단에는 현재 법적인 견해가 매우 다른 지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좀 다퉈볼 여지가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아까 드리다 말았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조퇴투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조퇴를 내기 위해서 수업을 사전에 교체 수업을 하는 과정 중에 일부 교장 선생님들께서 수업 교체를 해주지 말아라고 하는 선생님들에게 수업 교체를 해주려고 하는 선생님들에게 하지 말아라고 하는 압력을 강력하게 행사를 한 적이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교장 선생님들이 오히려 그 행위는 아주 적극적으로 교사의 권리를 또는 그 기본권을 방해하는 거고 오히려 수업을 교체함으로써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는 형태의 때까지 방해를 한 것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상당한 문제점 소지도 있고 그 법적인 문제로 비화시키면 정말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여지까지 상황까지를 감안해서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분들 뭐 고발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러한 그 상황적 조건이 조퇴에 참여한 선생님들이 국가공무법을 위반했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검찰이나 교육부의 논리를 방어하는 데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좀 궁금한 게요. 교육부가 어떤 입장을 밝혔는데 시도교육청에서 뭐 교육부의 조치가 좀 지나치다라고 해서 따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이와는 반대로 학교 일선 현장의 학교장들이 교육청의 입장보다는 교육부의 입장을 좀 따르는 그런 상황도 빚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현재 사태는 지금 교육부와 박근혜 정부가 학교 현장을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 원인 제공에서부터 현재의 조치까지 그야말로 대화와 타협에는 전혀 보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은데 교육부의 입장에 동의하시는 또는 그 입장을 따르는 교장 선생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교장 선생님들은 학교 내에서 전교조 교사건 다른 교원단체 소속 교사건 함께 학교의 공동체의 문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교장 선생님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등보다는 협력으로 학교를 이끄는 교장 선생님들로 많이 구성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갈등을 유발시키는 교장 선생님이 매우 적어서 그런 면면은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에게 직접적인 징계권이 없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80년대도 90년대 초반처럼 무리수를 교장 선생님이 많이 나타나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내일 예정되어 있는 게 이제 2차 교사선언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대로 진행을 하실 예정입니까? 예,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언을 받은 기간이 매우 짧았습니다. 예. 저희 대의원대의가
지난 21일이었는데 6월 21일이었는데 저희 상경 그 전국 교사 결의대회에 있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간은 짧습니다만 짧은 기간 속에도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교사선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내일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교사선언은 교육 민주화를 압살하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에 맞선 그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이고요.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다성과 교육의 근본적 개혁을 촉구하는 내용, 그리고 친일에서부터 제자 논문 가르치기까지, 예. 그리고 칼럼 대표까지 총체적 부실과 반도덕적인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임명 처리까지를 등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보다도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이제 오는 12일로 예정된 전국 교사대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장소를 특정을 하긴 했는데 지금 예정이라고 돼 있어서 어디에서 열리는지 확정이 됐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번에 전국 교사대회 규모가 또 어느 정도 되느냐가 어떤 전교조의 그 대정부 투쟁 분위기 이 부분하고도 좀 직결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때가 한참 학교 현장에서는 예. 막 기말고사를 끝내고 성적 처리 아주 바쁜 때입니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학교 생활기록부에서부터 성적표 처리까지 바빠서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에도 학교에 나가서 선생님들이 꽤 많아요. 예. 이 시기. 그래서 그렇지만 지난 주퇴투쟁이 평일 주퇴투쟁에도 불구하고 아까 한 저희들 파악은 2,100에서 한 2,200여 분이 참석을 한 거거든요. 예. 이 숫자는 뭐 2배 가량 더 높게 5,000명 이상 정도의 집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7월 대규모 집회는 전교조 역사상 처음입니다. 예. 그렇지만 현재 전교조를 지키고 살려야 우리 교육을 살릴 수 있다는 저하고 선생님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5천 이상의 규모로 힘있게 조직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소는 한참 무더위가 제일 심한 시기여서 여러 곳으로 지금 장소와 시간대는 여러 곳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시내 곳곳에 1인시 등을 전개한 이후에 예. 오후 날이 좀 그래도 좀 선선한 시간대에 교사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 지금 잠정적으로 공지된 장소가 여의도 문화마당 쪽이던데 확정은 아직 안 된 상태군요. 예. 그보다 더 좀 좋은 장소를 더 알아보고 있고 일단 참전적으로는 여의도 문화마당으로 공지를 했습니다. 예. 오늘 12일이고 한 5,000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군요. 예, 예. 무엇보다도 학교 현장의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이제 피해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전교조 선생님들의 그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법의 노조 판결 6월 19일이었으니까 지금 한 10일 이상 지났는데요. 학교 현장의 동요는 막상 크지 않습니다. 전교조가 법내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을 때에도 사실은 그 전 이주 장관 내각 시절, 즉 이명박 정부 때에도 전교조를 사실상 법인노조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부의 교육 정책을 전교조의 투쟁을 통해서 쭉 바꿔왔습니다. 2009 교육 과정이 정말 사회적 논란이 되고 학교 현장을 혼란으로 몰아붙였고 아이들을 정말 경쟁교육으로부터 경제교육의 폐해로 몰아붙였는데 이분에 대한 그래도 전교조의 투쟁을 나름대로 약화시키는 행동을 해왔었습니다. 현재에도 그런 분위기가 정서를 반영을 해서 전교조가 법인노조가 되었어도 학교 현장은 전교조에 대한 진리는 매우 편한 편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게 교원노조법 개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 정치권과의 어떤 접촉이나 이런 건 시도하고 계시는지요? 야사당과는 모두 만나뵙었고요. 예. 일단 야사당의 제1순위 처리 법안으로 교원노조법 개정 그리고 노동조합법 중에 악법으로 대표적으로 되어 있는 노동조합법 제2조에 대한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는 야사당의 동의를 얻었고요. 예. 후속 조치로서 각 당의 원내대표, 대표, 그리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그다음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과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고 이분들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누리당은 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그 속에 새누리당 의원 중에 그래도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전당대회를 앞두는 새누리당 쪽 의원하고는 그 전당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접촉을 해볼 생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중에 결국은 이제 그 학부모들 또 학생들의 지지를 받아야 이런 전교조의 투쟁도 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전교조가 정부를 상대로 이런 투쟁을 하고 있고 또 왜 응원을 받아야 되는지 학생들, 학부모들 또 시민들의 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에는 좌와 우가 없고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공교육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교조는 평화와 협력학교 만들기를 통해서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교육 민영화 정책, 교육 영리화 정책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 외국 교육기관 특별법을 통해서 정말 상위 0.몇 %만 갈 수 있는 국제 중고등학교를 설립하는데 그걸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이 합작해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학교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쟁에서 실망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대학 입시를 개편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공약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을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역시 작년에 접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사고 등 특권학교, 특권 계층만을 위한 교육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대다수 아이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게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입니다. 그야말로 교육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교육, 그리고 교육과 학교가 정말 교육을 받아서 행복하고 학교에 다녀서 행복한 상황을 전교조는 만들고자 합니다. 학교 현장의 현실과 미래를 바꾸자 하는 전교조입니다. 그를 위해서 활동했기 때문에 정권으로부터 탄압받고 있습니다. 이 탄압을 이겨내고 전교조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 잠시 국민들 눈에 잠시 어긋난 부분이 있더라도 또는 정당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불법으로 호도하는 일에 호도하고 있다면 이를 좀 더 깊게 봐주시고 그리고 자세히 살펴봐 주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쟁도 꼭 필요하다는 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들과 학교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학교 구성원들께서는 전교조가 왜 이렇게 행동하고 또 무엇을 지향하는지 충분히 아시라고 짐작합니다. 예. 기나긴 싸움이 있을 것 같은데 기나긴 싸움 여중에 참교육 시찰 활동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서도 쿨하게 싸워나갈 것입니다. 예. 20일 단식 끝이어서 그런지 위원장님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계시는데 몸 좀 추스리시고 힘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김정훈 위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인사 참사의 원인을 여론재판 탓으로 돌렸습니다. 상식 이하의 인사들을 국무위원 후보로 지명한 것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 등 추가 인사 참사의 불씨가 여전한 가운데 박 대통령의 입장, 전국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로부터 관련한 전국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우선 어제 박근혜 대통령 그 수석 비서관 회의 발언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참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다라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그 국민들이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자신과 눈높이를 맞춰서 그 국민들과 국민들의 마음에서 어떤 그 상처들을 갖고 있을까를 최소한 한 번쯤 역지사지로서 가늠해 봐야 되는 그런 데서부터 소통이 출발하는 것인데 지금 문창국 후보 때문에 얼마나 굉장히 그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까? 예.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그야말로 메가톤급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의혹들 때문에 국민들의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뭐 너무 눈높이가 올라가 있는 그런 기준 때문에 후보를 찾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건 그 후보를 찾지 못하면 그냥 자신들이 찾지 말고 차라리 그 정말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후보 선출권을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좀 어이없는 그런 발언이었죠. 예, 국민들 눈높이가 너무 높은 겁니까?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의 눈높이가 너무 낮은 겁니까? 시야가 너무 협소한 거죠. 예. 자기를 도와줄 수 있다고 믿어 의식치 않는 뭐 뒤통수를 때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만 한정지어서 자기 주변에서 사람을 찾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요. 실제로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대통령을 갖다가 나중에 공격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버릇부터 고치셔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는 탕평이라는 그런 말을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썼던 걸로 전 기억을 합니다. 자신이 국민 대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탕평의 정치 이런 걸 해보겠다는 공약들을 얘기할 때 그런 그 수사어구를 쓰셨는데 전혀 지금 탕평은 탕자도 꺼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수첩에서만 사람을 찾고 자기의 비선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 대상에 올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북한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검증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결국 사퇴를 했지만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론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고요.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또 정성근 문광부 장관 후보자, 또 정종서 안행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분들은? 제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한나라당이 과거에 이런 분들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 잣대를 고스란히 돌려드리고 싶은데요. 예. 실제로 이전에 교육부 장관 후보였던 김병준 후보를 어떻게 모욕을 주고 망신을 줬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김병준 장관 후보자의 문제는 자기 표절이라고 해서 자기의 논문에 있는 일부 문구를 인용을 할 때 인용 부나 이런 것들이 좀 부실하게 인용이 된 것을 자기 표절이라고 하면서 파렴치한으로 몰아갔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지금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의심스러운 게 16편의 논문들이 있는데 그 논문들 중에서는 교수 임용의 자료를 제출했던 논문도 있어요. 그거를 제자의 논문을 갖다가 축약해서 제출했던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법을 위반한 것이고 교수에서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경향신문이 30일자로 보도한 의하면 칼럼을 무려 40부이나 되는 칼럼을 전부 제자들이 쓰게끔 했다는 그런 증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심지어는 수업 자료도 제자들이 준비했고 전체 수업 시간 중에 3분의 1을 제자들이 수업을 했다는 그런 증언이 나오고 있고요. 국정원장 이병기 후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들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고요. 문광부 장관 정성근 후보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분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방송국 앵커 출신입니다. 그거부터가 이제 자질 논란이 있을 법한데 이분이 이전에 트위터나 SNS를 통해 가지고 정말 막말을 쏟아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민 TV 라디오에서 김용민 우리 제작실장 같은 경우 예. 그 막말 하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었습니까? 그 막말이 사실 몇 배의 막말들을 쏟아낸 것들이 지금 다 자기가 삭제했던 것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동일한 잣대로 제발 사람을 좀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권에서도 좀 기류 변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완구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김명수 후보자를 향해서 국민 눈높이 이하면 인사청문회를 통과시킬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게 기류 변화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기류 변화는 이미 문창극 사태 때 좀 있었어요. 예. 그 문창극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 고질적인 인사 참사를 수습하는 방법은 사후 약방문처럼 뭐 인사수석실 만들고 뭐 인재풀 만들고 이러는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일단 솔직하게 정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사들은 털고 가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졌고 그 분위기 속에서 여권 내에서는 심각하게 김명수 후보에 대해서 거론이 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요. 예. 그리고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라든가 또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 위원장 후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다 언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완구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서 일정한 수준의 인사를 정리하는 걸로 청문회 국면을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그 판단을 하게끔 할 수 있고요. 예. 특히 이제 김명수 장관 후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어떤 거래를 할 때 있어서 사람으로 거래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이시면 좀 곤란하고요. 이런 정치적인 어떤 협상을 할 때 있어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김명수 후보가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야권에서는 지금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빼고는 뭐 전부 부적격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러면 새누리당 입장에서 김명수 후보자 정도는 우리가 낙마하는데 뭐 동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한다면 좀 간극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여야 간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정리가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간극이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예전에 한나라당 시절에 새누리당의 잣대를 들이대다 보면은 그야말로 이기공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금 뭐 아직까지 청문회를 진행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 충분히 진행을 해본다면 또 어떤 문제가 드러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다른 후보자들은 지금 심각한 결격 사유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가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가 있는 김희정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공천원금 파동이 있잖아요. 예. 그 공천원금 파동 같은 경우도 당장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사안입니다. 이게 심각한 사안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야당으로서는 대충 합의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일정한 명분을 줘야 될 것입니다. 그 명분이 어떤 것일까? 실제로 지금 국민들의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교육 쪽이거든요. 이번에 우리 진보 교육감들이 많이 선출이 된 것은 교육의 흐름을 바꿔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입니다. 그런데 그 열망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은 교육을 통해서 장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이 후보로 선출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낙마시키는 것이 가시적인 효과가 가장 크겠죠.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큰 카드를 내밀면서 대신 적정한 선에서 좀 합의를 할 필요를 제기를 할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김명수 후보를 포함한 2-3명 정도의 장관이 낙마되는 정도의 선에서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이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가 될지 정종군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가 될지 뭐 이런 김희정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보호를 하실 것 같고요. 그런 상황들이 좀 전개될 것 같습니다. 예. 재보선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달 말로 다가왔는데 어떻게 여야가 결국은 누가 승리하느냐. 뭐 새누리당에서는 0대15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만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항상 보면은 새누리당의 판세 분석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밝고 정확한 그런 조사들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15개의 선거구를 다 불안해한다라는 것이 이제 여권의 정설인데 실제로 15개를 다 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3 선거구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마도 승리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3곳이요? 예, 그 3곳을 여권이 수성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과반수를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고요. 세고조차도 수성을 못해서 13대 2 이 정도로 이제 결과가 나온다면요. 과반이 무너집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그 이후에 모든 전국의 주도권을 야권이 장악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세 곳은 잡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재보선의 투표율인데요. 예. 이 휴가 때 휴가의 정점 시기에 투표가 맞물려 있는 데다가 그렇죠. 지금 현재 정치권 전반에 대한 염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권에서는 조심스럽게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문창국 후보에 대한 어떤 파문이나 혹은 김명수 후보에 대한 그런 파문이나 이런 것들이 여야의 정쟁으로 비춰지게끔 예. 몰아가게 되면 선거의 투표율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나쁘진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 걸 보면은 어떻게 정치를 긍정적인 입장에서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털을 만들어 주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끔 하는가. 이런 것들이 관건이라고 보고요. 예. 투표율이 높기만 하다면 그리고 젊은 층들이 최대한 투표에 참여를 한다면 지금 젊은 층들의 분노와 심판의 그런 어떤 흐름들이 식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권이 13석 이상을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또 여기에 있어서의 관건은 야권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말할 수 있는 분열인데요. 예. 이 분열을 어떻게 잘 추스리면서 재보선에 참여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얼마나 혁신적이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확실한 후보들을 발굴해내는가. 이런 점들이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짧게 답변하실 수 있는 질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재보선에 나설 인물들이 지금 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개인적으로 누구를 가장 주목하고 계십니까? 저는 누구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요. 예. 저는 수도권의 5개 구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 구에서 어떤 평가들이 나올지 거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실제로 그 정치적인 건물들이 대거 나올 거라고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서 예. 손학규 상임고문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예. 그리고 금태섭 후보는 정말 동작에서 투표권을 입 후보를 할 수가 있을 것인지 예. 이런 포인트들이 좀 곳곳에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수도권에 김포에서 김두관 씨는 예.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 박근혜 정부 인사참사 그리고 재보선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뉴스바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효진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